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김현종의 가벼운 입 아니냐. 뭐 이런 논란입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이군요. 예, 2차장입니다. 자, 김현종 차장의 어제 김민지 기자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일본 관련된 발언. 이게 조금 뒷말을 낳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에서요, 뭔가 단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언행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과 갈등을 미국에 중재 요청하러 갔다 이렇게도 보도됐는데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네가 아쉬우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네요. 조금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전략 물자가 일본에서는 1194개가 됩니다.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검토를 해봤더니 손 한 줌 됩니다. 자, 요약해보자면 미국의 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쪽의 중재 요청,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일본 조치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손 한 줌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인데요, 김 교수님. 예, 저도 저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기자 브리핑이나 무슨 기자회견 중에 나온 게 아니고 금방 나온 것처럼 그 유명한 김땡땡 씨의 이제 그 뉴스 공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설화이 되는 게 대부분 저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 진행하는 분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런 질문이 청와대 기자가 있으면 저렇게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 풀린 분위기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분위기고 해이해지니까 말을 쉽게 하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 프로그램은 저 개인적으로 좀 섭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런 프로그램이 과연 있어야 될지도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풀어진 분위기에서 공직자이고 지금 한일 간의 경제전쟁 중에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핵심 책임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미국에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갔던 분이고 그다음에 모든 이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브리핑을 했던 정부 공직자인데 예. 글로벌 호구가 된다. 이건 사실은 호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최근에 이 안보 위기 북한이 미사일이 뻑뻑 날렸을 때 우리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못하고 했을 때 야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겨냥해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도 일반 우리 기자들이나 저도 그런 단어를 야당이 쓰는 게 적절할까라는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예. 써서는 별로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걸 지금 일본 경제전쟁을 총책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글로벌 호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네. 적절한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도 저기 나온 게 1100 몇 가지의 그 하이테스트 부품을 보니까 우리가 영향 미쳐 손 한 줌이 안 된다. 물론 별게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썼겠지만 분명히 저 표현으로 보면 만약에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 지금 기업들이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고 기업들은 정말 한 달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데 책임자라는 분이 이거 한 줌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지금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부정적인 또 인식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좀 덜 신경을 쓰시고 예.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박 의원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면 김현종 지금 2차장의 얘기가 조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현종 차장은 글로벌 호구라든지 손 한 줌에 불과하다든지 약간의 감정 섞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일본의 영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줌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2차장의 얘기가 180도 다르니까 이게 뭐가 진짜지? 글쎄요, 그 대통령의 말씀과 다른 문제보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조금 가벼운 언행이 아니었나. 가벼운 언행이었다. 그러니까 안보실 2차장이면은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 그 핵심 어쨌든 담당자인데 아마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지금 방위비를 5배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네.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합의한 얘기를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그런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어서 본인이 그렇게 일방적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 설명을 하는 와중에 조금은 좀 가벼운 표현이 글로벌 호구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또 일본 전략물자와 관련해서도 1194개가 일시에 잠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는 우리 피해가 그렇게
그 과도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좀 부적절한 비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손 한 줌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생산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안보실 이 차장이 그걸 손 한 줌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기업들의 고민이나 노력이 별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아하. 저거는 좀 적절치 않았던 표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김민지 기자, 어제 이제 김현종 2차장의 저 라디오 방송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지금 특위가 있잖아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라고. 근데 어제 여기 이 특위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 기자들 상대로 무슨 간담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하나 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일본 언론 기자들을 모아놓고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불매운동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1000명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잘했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의 응석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는 짓을 보면. 1000명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네, 일본 기자들 앞에서 한 김민석 부위원장의 저 발언, 어떻게,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전에 김현종 차장도 그렇고 지금 그 김민석 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감정적 대응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대통령과 이 참모 내지는 그 집권당 정치인들 사이에 지금 나름대로 분업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일본 기자들을 불러놨지만 지금 전부 총선용이에요. 국민들한테 저 지금 잘하고 있죠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당내 공천 같은 것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심하다. 심하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정책이에요.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무력감은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되는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모두 입으로 모아져가지고 계속 경쟁적으로 지금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현종 차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 가서 글로벌 호구가 될까봐 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미국에 갔습니까? 그럴 거면. 가가지고 오히려 요청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비용 효과적으로 그게 본인이 할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할 거면은 거기 뭐하러 갔습니까?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김민석 부원장 얘기까지 저희가 지금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